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67페이지에 있는 이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부터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표준산업 분류와 관련되는 부분 강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으로 나누면서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그렇게 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하라고 수익금액 안내문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기장 의무부터 시작해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전부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서 안내가 나오는 자료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반드시 그 내용이 맞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이상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 업종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한 가지일 때는 판단하는 건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일 때는 그러니까 기장 의무라든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건데요. 수익 금액은 합산해서 일단 판단합니다. 업종이 동일하다면 합쳐서 일단 판단. 그러니까 업종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주업종 수익 금액으로 환산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업종이냐 아니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주업종은 수익 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이라고 봅니다. 다른 거 안 따집니다. 수익 금액이 큰 게 주업이다라고 봅니다. 주업종 수익 금액 플러스 주업종 외의 업종 수익 금액 곱하기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 수익 금액 분의 주업종에 대한 기준 수익 금액으로 환산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업과 제조업을 하고 있다. 도매와 제조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도매 제조를 하는데 도매 매출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가정하고요. 제조업 매출액이 1억이다라고 가정하면 도매업과 제조업 중에 그러니까 주업은 매출액이 큰 도매업이 주업이 됩니다. 그러면 2억 플러스 주업종 외에 제조업 외니까 그러니까 1억이 되겠죠. 도매업 외에 1억 플러스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 수익 금액. 자, 주업종 외가 제조업이죠. 제조업은 2번 그룹입니다. 2번 그룹일 때 기장 의무 판단할 때 어떻게 되죠? 1억 5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1억 5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업종은 3억입니다. 3억이니까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전체 수익 금액은 기장 의무 판단할 때 전체 수익 금액은 2억과 1억 곱하기 1억 5천분의 3억 하게 되면 총 4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4억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도매업에 대한 기장 의무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매업 기준은 어떻게 되죠? 4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겸용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수익금의 계산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예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에 겸용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곳 이상인 사업자의 확인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7항을 준용해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계산했던 내용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판단을 합니다. 즉 주업종 수익금액 플러스 주업종 외의 수익금액 곱하기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 수익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133조 1항 각호의 금액, 133조 1항 각호의 금액이라고 하는 게 15억, 7억 5천, 5억 이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숫자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제조업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제조업이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도매업이 예를 들어서 도매업이 5억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5억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3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억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럼 주업이 도매업이죠. 그러면 도매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최소 15억이 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매업이 5억이네요. 이건 15억은 안 나올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5억 플러스 제조업 2억 분의 3억이죠. 3억이었고요. 자, 분의 주업종 외의 업종 관련되는 부분이 7억 5천이죠. 7억 5천. 그 다음에 주업종에 대한 그 기준금액 15억입니다. 그죠? 15억. 그러면 2배입니다. 2배면 6억이 되죠. 합치면 11억입니다. 11억이 15억보다 작기 때문에 성실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매업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9억이다라고 하면 상황은 달라지겠죠. 그죠? 9억이면 딱 15억 걸릴 겁니다. 그죠? 9억이게 되면 딱 15억에 걸려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요 기준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환산하는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환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환산하는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계산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 관련되는 설명드릴 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을 총수익금액으로 산입되는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은 총수익금액으로 산입되는 간주임대료, 신용카드 세액공제, 판매장려금, 사업 양도나 양수 시에 재고자산의 시가액, 일자리 안정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등을 포함해서 조정 후 수익금액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 중에 개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환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환산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는 부동산 임대업도 적용이 된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최저한세 배제됩니다. 그리고 지출한 연도에 전액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장 의무 판단하고 할 때 수익 금액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일반적으로 매출액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매출액 플러스 관련되는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단독 사업장과 공동 사업장이 동시에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한 사업장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두 사업장 모두 6월 30일까지 신고기한이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있는 사업장 중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특정한 한 곳이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6월 30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쳐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니고요.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상속 개시일 기준 상속인은 신규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업 소득이 없으면 신규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중에 선택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무조건 단순경비율은 아니죠. 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직전 연도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 당해 연도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충족이 된다면 단순경비율이 가능할 거고, 당해 연도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3억 1억 5천 7,500을 넘어서게 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될 겁니다. 자, 신규 사업자가 복식 기장을 하게 되면 기장세액 공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너무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리다 보니까 우리 소득세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뭐 좀 혼선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는 뒤쪽으로 자꾸 넘어가면서 반복적으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의 판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공동사업장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또 이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사업장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 69페이지에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자, 공동사업장과 관련해서는 기장 의무, 접대비 한도 규정, 추계 기준, 성실신고 확인 판정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69페이지에 있는 그 표 있죠? 표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 표를 위에 보시면 집행기준으로 해갖고 내용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해놓는다. 이 표로 모든 걸 다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례 1번 같은 경우에 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이 하나밖에 없다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업장이 A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1번 사업장이 있고요. 1번 사업장이 있고 대표자가 A입니다. 근데 2번 사업장이 있는데 저와 B라고 하는 A와 B가 공동으로 사업을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앞에서 사업장이 2개, 3개 또는 업종이 다른 게 여러 개 있다면 환산을 한다든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공동사업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공동사업장은 대원칙은 단독사업장하고 무조건 분리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A는 자, 동그라미 1번은 단독사업장이죠. 그죠? 단독사업장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공동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자, 공동사업장.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해서 봅니다. 단독사업장 수익금의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장 2번은 A와 B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으로 공동사업장 수익금액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례 2번은 자, 단독사업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죠? 단독사업장이 하나가 있고 공동사업장이 2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장이 이렇게 2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때는 무조건 분리를 하시면 돼요. 무조건 분리를 해갖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익금액으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이 2개든 3개든 합쳐서 판단을 합니다. 이때는 주의하실 건 뭐냐면 구성원 기준으로 따지시면 돼요. 자, 구성원이 AB, AB 똑같죠? 똑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그냥 2개, 3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각 공동사업장의 수익금액을 일괄 판단한다. 합계해서 판단한다. 요거는 구성원이 동일하다.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경우. 지분율은 달라도 된다라는 겁니다. 달라도 된다. 지분율은 달라도 됩니다. 구성원이 같고 지분율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분율을 2번 사업장은 3대7, 3번 사업장은 5대5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죠? 이렇게 지분율이 다르더라도 구성원이 같으면 그냥 합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례 3번은 사업장 구성원이 틀립니다. AB, ABC. 자, 구성원이 다를 때는 이해관계인이 달라졌죠.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는 구성원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AB로 되어 있는 경우, ABC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별로 수익금액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자, 구성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구성원이 다른 경우에는 따로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 케이스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때 따로 본다라고 했죠. 구성원이 AB인 사업장과 ABC가 있는 사업장은 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장으로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A, 즉 단독사업장입니다. 그죠? 단독사업장을 연도 중에 공동사업장으로 이렇게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단독에서 공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단독사업장의 수익금액만으로 판단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세기한이 이렇게 있는데 자, 5월 10날에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자, 단독사업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단독사업장 수익금액 갖고 기장의무 판단하라라는 거고요. 뒤에 공동사업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공동사업장 갖고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공동사업장 수익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시점 기준으로 구분 기장을 다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이 우리 소득세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내용을 정리한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맞춰 갖고 기장의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외부 조정 또는 성실 확인 대상 뭐 이런 걸 전부 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 문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상속과 관련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상속인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2021년도에 아버지가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5일 날 사망을 하셨다라고 하면 10월 5일까지 발생된 건 아버지에 대한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10월 6일부터 발생된 소득,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은 상속인이 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속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그냥 정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는 원래 대표자가 홍길동에서 김철수로 바뀌게 되면 홍길동이 사업자는 폐업하고요. 김철수 사업자는 신규로 등록해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국세청에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올 때는 1년치에 대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수익금액이 안내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내가 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분하셔 갖고 신고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속인의 기장의무 판정이 어떻게 되느냐? 상속 이전에 사업소득이 있다. 자, 아들이 상속을 받았는데 아들이 이미 사업소득이 있어서 신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의 기장의무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넘겨받았다라고 하면 아버지 사업장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바로 들어옵니다. 제가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러면 아버지 거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의 상속 이전에 사업소득이 없다. 상속인이 사업소득이 전혀 없다. 아버지 걸 넘겨받아갖고 내가 처음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봅니다. 신규 사업자로 보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니까 직전과세연도 수익금액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무조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3억 1억 5천 7,500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로서 추계 시에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즉 과거에 무기장 가산세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게 되면, 복식 기장을 하게 되면 기장세액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이전에 상속을 받았는데 사업소득이 전혀 없던 분들은 아버지 피상속인의 어떤 기장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판단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피상속인의 사업소득 2월 결손금을 상속인의 사업소득금에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는 사망하신 날 기준으로 모든 게 다 소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 계산해서 세금 낼 게 있으면 납부 의무만 있는 거지 뭐 승계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2월 결손금은 그냥 소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소멸합니다. 없는 거다라는 거죠. 이 2월 결손금까지 승계해갖고 상속인한테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인의 결손금 소급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해서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결손금 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함께 신청해야 하는 거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의 고용이 승계되고 그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부채로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까지의 종업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을 정리할 때는 관련해서 발생된 직원의 퇴직급여를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실제 지급했냐 안 했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일까지 소득세를 계산했는데 결손이 나왔다. 그 결손금도 소득세 신고할 때까지 신고를 하시면 소급공제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적용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자, 부동산 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날에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은 결국에 상속세 신고한 과세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속세 신고한 과표로 과세가액으로 재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적용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63조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관련되는 방법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는 상속은 결과론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내가 취득해서 새로 임대사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새로 임대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용연수 따로 신고해야 되죠. 단축연수 신고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 상각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로따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가로 적용하고 다시 새로 취득한 걸로 봐갖고 새로 신고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했습니다.